계단을 오르내릴 때, 일어나려고 할 때 무릎에 감기가 걸린 것처럼, 하지만 이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으로 가는 것.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국승환입니다. 오늘은 무릎에서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라고 슬개골이 물렁물렁해진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골 연화증이라고 하면 이름이 어렵죠. 이제 연하라 그러면 물렁물렁해진다는 뜻입니다. 물렁물렁해져서 연골이 좀 약한 상태다. 그 상태가 이제 지속되다 보면은 이제 연골이 닳아지는 경우, 결손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도 있죠.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 있을 때 관리를 잘 해야 퇴행성 관절염으로 안 가게 되어서 통증 관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설명을 쉽게 비유해서 할 때 무릎에 감기가 걸린 것처럼 가벼운 거다. 하지만 이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으로 가는 것. 그리고 감기가 장기간 되면은 폐에 흔적이 남고 폐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가려면은 생활 습관이나 적절한 치료가 동반되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굴곡을 많이 한다거나 장시간 그런 운동이나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편이라서 쪼그려 앉기 있잖아요. 슬개골이라고 하면은 뚜껑뼈라 그래서 대퇴골은 전면부에 있는 바둑돌 같은 큰 종자골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가장 큰 종자골이 슬개골입니다. 종자골의 역할은 무릎을 신전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몸에는 고마운 뼈죠. 그렇기 때문에 슬개골이 없게 되면은 신전을 할 때 힘줄이 더 빨리 닳아지는 기전을 가지고 있어서 슬개골 자체는 무릎을 신전시킬 때 도움을 주는 힘줄들을 좀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해부학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방바닥 쪼그려 앉기나 아니면은 우리 밭일 하실 때 무릎의 앞면에 그 압력이 증가하는 무릎 대고 앉거나 무릎 꿇고 앉는 거, 그런 자세들을 조금 장시간 하거나 이런 것들은 피해 주시는 게 연골 연화증에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릎을 가굴곡 했을 때 통증이 생긴다거나 걸어 다닐 때는 크게 통증이 없는데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생긴다거나 무릎을 많이 구부린 다음에 일어나려고 할 때 통증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그때는 이제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사각사각 소리 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추벽증후군이라 그래서 딱딱하고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 추벽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추벽을 다 가지고 있는데 통증을 느끼지 않고 소리만 나는 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다 보면은 소리가 나면서 관절 각도가 안 나오고 통증이 생긴다면 그거는 이제 연골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롱스탠딩 뷰라고 해서 스캐노그램으로 서 있을 때 고관절, 무릎, 발목과의 정렬을 볼 수 있는 검사를 하고요. 관절염 상태나 슬개골의 정렬이나 아니면 대퇴골의 정렬이나 회전이나 이런 각도를 재봐서 이게 정상 검조 안에 들어오는지, 지금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뼈의 구조를 체크해 볼 수가 있고, 그런 체크해 본 것들은 예전에 인공관절 파트에서도 말했듯이 그런 엑스레이나 CT나 MRI를 통해서 3D로 구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현을 해서 어디에 압력이 올라가는지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RI의 경우는 초반 증상에서는 그냥 지켜보다가 호전이 없거나 그럴 때 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많이 이제 활동을 한다거나 무릎을 많이 쓰는 분들은 초반에도 MRI를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내 환자분들은 증상 조절을 하다가 호전이 안 되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쉰다고 무조건적으로 낫지는 않고, 연골 연화증이 심하거나 그러면은 통증이 생긴다거나 물이 가끔씩 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을 먹거나 물리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근육을 강화해주는 운동을 해준다거나, 심한 운동이 아니라 재활운동 비슷한 개념으로 해서 대퇴사두근을 키워주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코어를 키워주는 그런 운동들을 하면서, 연골 같은 경우는 재생 자체가 안 되죠. 재생 자체가 자연적으로 안 되지만 연골 연화증 같은 경우는 아직 닳아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재생에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연골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줄기세포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약을 써봐도 안 되고 주사를 맞아봐도 안 되고 생활습관 개선을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런다고 하면 이제 관절경을 통해서 슬개골 하방이나 대퇴관절에 염증을 제거한다거나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대부분의 분들은 관절경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생활습관의 교정이겠죠. 입식생활 하면서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 침대 소파 생활을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외국분들이 제일 신기하게 한국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집에 소파가 있는데 소파에 안 앉고 등을 소파에 기대고 앉는, 소파를 그럼 언제 활용하냐고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생활습관인 거죠. 습관은 잘 고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한 가지 자세로 오랫동안 쭈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앉거나 이런 경우가 제일 안 좋다고 봅니다. 장시간 어쩔 수 없이 쭈그려 앉아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쭈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 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고, 허벅지 등척성 운동, 의자에서 발을 올린 다음 엄지발가락을 내 몸으로 당기게 되면은 허벅지의 근육에 힘이 단단하게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0초간 버티고 내리고, 이제 허벅지 근육을 단단하게 만져지는 그 동작에서 멈추는 상태가 관절의 각도라 그 근육의 길이는 변화되지 않지만 근육의 긴장이 유지되고 있어서 위축을 방지할 수 있는 대퇴사두근도 키워줄 수 있는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계단을 과굴곡에서 두 칸씩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운동할 때는 스쿼트나 런지 자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것이 그때 당시는 좋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스쿼트나 런지가 워낙 허벅지 근육을 키워주는데 좋잖아요. 그거를 계속 제한할 필요는 없죠. 제한할 필요는 없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감기에 걸린 게 낫는다 그러면 바깥 활동 해야죠. 그때만 이제 무릎 감기를 잘 조절한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넘어가지 않게 조절한 다음에 대퇴사두근을 키워주는 운동을 스쿼트나 런지를 통증 없는 사이 하면 무릎의 기능은 훨씬 더 올라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있을 때만 조절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자전거나 수영은 무릎에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는 체중 부하를 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도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기가 좋은 운동인데, 지금 슬개골에 연골연화증이 있는 분들은 과굴곡 되면 안 좋다고 했잖아요. 무릎의 굴곡이 90도 이상 굴곡되지 않도록 이제 무릎에 과굴곡이 되지 않는 안장 높이를 설정해서 그렇게 타면 연화증도 방지할 수 있고 대퇴사두근도 키워줄 수 있는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보통 슬개골 연골연화증은 아까 말했듯이 무릎 감기라고 했는데, 감기 환자는 근본적으로는 자기 면역력을 증가시키면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가 있듯이 슬개골 연골연화증도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서 먼저 시도를 해본다면 충분히 개선 여지가 있습니다. 슬개골 연골연화증은 매우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증상이긴 한데,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치료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슬개골 연골연화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기를 너무 과도하게 치료를 할 필요 없겠지만, 너무 감기가 오래된다면 폐렴으로 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슬개골 연골연화증도 관리를 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